10월 22일 날 미래재단 관련돼 갖고 청와대에서 모임이 열립니다.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행정관과 정경련의 이서원 팀장, 문체부의 하윤진 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가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문체부의 최봉훈 국장이에요. 자, 최봉훈 국장이 지시를 해서 하윤진 과장이 청와대를 갑니다. 청와대를 가서 어떤 지시를 받아오냐 그러면 미래재단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할 예정이니 10월 27일까지 미래재단을 설립하라. 이런 명령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윤진 과장은 부랴부랴 일을 서둘고 부하 직원인 김기강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을 서울에 있는 정경련 쪽으로 미래재단 사무실에서 정경련 직원을 만나서 재단 설립 허가서를 받고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서 하루 만에 재단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한 것과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을 결합한 겁니다. 이 내용 맞죠? 맞죠? 예, 공소장 검찰의 수사에서 당사자들이 밝힌 내용과 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실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장관님께서 저희 국감에서는 최순실 관련 또는 미르 관련돼서 모른다로 일관했고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 대립에 대해서 재단 설립을 허가한 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대로.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회의도 청와대에서 가서 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고 상급자 국장의 명령으로 청와대를 가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청와대에서 주가 돼서 일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장관님한테 부임하고 나서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그 당사자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청와대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감의 그 질의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위에 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 서류가 잘못이 됐고 회의록이 위조가 됐는데 왜 설립 허가를 했고 취소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의가 사전에 계속 있으셨었고 그런 그 내부적인 사후 검토를 저희가 했고 그런 점에서 제가 답변을 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질문 안 해서 답변 안 했다?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다는 건 회의가 있어서 갔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청와대 회의가 있었는지를 저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가 9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이제 국장이 바뀌어요. 최복은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부서에서 다 Q&A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Q&A를 만들면서 담당 과장과 주무관이 바뀐 국장한테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했대요. 청와대 가서 회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미래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총책임지는 장관이에요. 실무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했는데 국장이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요?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준비했었던 서류들 다시 검토하고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그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쭉 내용을 보면 그 청와대에 회의가 있어서 청와대에 가서 이 논의를 해서 시작이 됐었다라는 이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고 이 다른 논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검토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장관님이 위증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한 몇몇 고위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처에서 다른 모든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처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아마도 관련 청와대의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또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했었을 때만 해도 이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이렇게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당시에 이제 공무원 그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들과 과장들. 제가 부처에 가서 일을 해본 이 바로는 부처의 모든 일들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보고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내용을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 청와대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각 부처이고 청와대는 참모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부처에서 집행을 했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지금 이제 공소사실로서 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있었다고는 전혀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부임을 했을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을 당시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하면 국장이 장관한테 보고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모든 공무원 조직의 위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인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위원님들. 짧게 그 문체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요. 장관님 계속 하신 답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과장님들은 뒤로 빠지고 사무관, 주무관들이 저 증언대에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국악고등학교로 간 그 주무관님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답변하시던 거 저희가 참 애처롭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상황도 저희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위에 책임질 분들은 다 뒷전으로 가고 위로부터 어떤 위증을 강요받은 그런 사무관, 주무관들만 저기 서는 거 보면서 참 저희도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단행된 문체부 인사를 보면 저는 인적 쇄신의 의지를 갖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민호 미디어 정책관님, 체육정책관으로 체육계 문제를 수습해야 될 중차대한 그런 체육정책관으로 갔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수평이동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은 이제 체육계 문제를 수습한다는 매우 그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분 아시죠? 그 현대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박영국 전 콘텐츠 정책관이 문화예술 정책실장으로 승진되셨죠. 아니요, 문화예술 실장으로 있다가 지금 소통실장으로 수평이동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문화예술 정책실장으로는 언제 가셨죠? 그거는 저 오기 전에 거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차관님? 맞습니다. 저 올 때도 그때부터도 박영국 실장이 문화예술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송성각 그 콘진원 원장의 임명을 주도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 사태에서 그리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함께 그 어떤 징계에 준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될 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직들로 계속 가시는 거를 보면서 자체적인 인적 쇄신에 의지가 없으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예.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예. 위원님 지금 저희의 인적인 쇄신은 지금 완결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차관님이 내부에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공석이 있고
또 자리를 움직여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고공단으로 승진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대규모의 이런 그 인사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 이동과 더불어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완결된 게 아니라 또 수사 결과 어떤 게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사에 관한 그 책임을 묻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실관계가 반도 안 나왔는데 징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더 발견된 거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게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와 징계 문제는 이 사실관계를 검찰 수사와 그 후속으로 계속 있을 수 그 예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과 약간 그 이 시간적인 보조를 맞춘다는 그러면은 점을 한 양해해 가지는 주시기 약속을 바랍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예컨대 그 송성각 전 콘진원 원장님을 임명하는데 뭐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혐의가 조금씩이라도 있는 분들은 지금 뭐 강등이라든지 예, 뭐 여러 제가 가지 인사상의 그거를- 불이익을 행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나요? 의원님 이 건은 제가 검찰 수사는 사실은 검찰 수사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소하고 나면 또 국정조사가 있고 또 동시에 또 특검이 있고 또 이 수사가 재판이 되면은 또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데 아마 이게 지나가면은 또 자체적인 감사와 또 감사원에서의 이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의원님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응당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혀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